여러분은 혹시 한평생을 성실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문득 지갑 속이 텅 빈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틈틈이 일하며 아껴가며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노후엔 좀 편해지겠지. 그렇게 믿으셨죠. 그런데 왜 지금 마트에서 망설이게 되고 전기요금 고지서에 숨이 턱 막히는 걸까요? 왜 우리는 노년의 시간 앞에서 이토록 불안해져야 할까요? 그녀도 그랬습니다. 50년을 참 열심히 살아왔는데 남겨진 건 빚 끊긴 연금 그리고 외로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몰랐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숨어 있던 작은 맹점 하나였죠. 그 맹점이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노후에 찾아온 뜻밖의 빈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래도록 성실히 살아온 삶의 끝자락에서 내가 뭘 놓친 걸까?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신가요? 젊을 땐 가족을 위해 헌신했고 하루하루를 아껴 쓰며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손에 남은 게 이렇게 없을까요? 이 영상은 한 여성이 마주한 뜻밖의 노후 빈곤,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던 단 하나의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자는 오늘도 일찍 눈을 떴습니다. 잠이 와도 깊이 잠들 수 없는 날이 많아졌지요. 요즘은 새벽이 무섭습니다. 깨어있는 시간만큼 돈이 나가거든요. 그녀는 가스밸브부터 확인하고 전기 플러그를 다 뽑은 뒤 작은 텀블러에 물을 채워 들고 나왔습니다. 어제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오늘 아침엔 커피포트조차 켜지 않기로 마음먹었지요. 명자가 조용히 엘리베이터 앞에 섭니다. 엘리베이터엔 정기 점검 중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아, 또 고장이네. 7층에서 1층까지 무릎을 부여잡고 계단을 내려오며 명자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도심 외곽의 시장통 골목. 명자는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재래시장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 일을 합니다. 점심 무렵까지만 시급은 9,600원. 근로계약서도 없고 사대 보험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침마다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 이번 달 관리비만 넘기자는 생각 때문입니다. 작은 가게 안. 명자가 땀을 훔치며 배추김치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잡습니다. 아이고야. 심장은 자꾸 빠르게 뛰고 숨이 가빠옵니다. 주인이 멀리서 말합니다. 명자 씨,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 명자는 애써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속으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길에서 쓰러지는 건 아닐까?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명자. 퇴근길에 편의점에서 쌀을 내려다보다가 그냥 돌아섭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차가운 공기가 반깁니다. 전기장판도 히터도 꺼두고 나왔으니까요. 거실엔 고지서가 한 무더기 쌓여 있고 식탁 위에는 연체 안내라는 붉은 글씨가 박힌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 전기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명자는 천천히 그 종이를 집어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결국 그만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열심히만 살았는데 왜 노년이 이렇게 참혹한 건지 이제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조용한 새벽. 명자가 낡은 장롱 서랍을 열고 남편의 유품이 든 상자를 꺼낸다. 그 위에 놓인 것은 남편의 유골함과 오래된 공책 하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추운 겨울이었지요.
입원비며 약값이며 빠져나가는 돈이 많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명자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쉴 수 있겠지. 남편이 들었던 보험이 있으니까. 국민연금도 들어올 테고. 우리 집 이거라도 남았으니까. 그런데 그 모든 믿음은 남편이 떠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자가 사무적인 말투의 상담원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간다. 보험 해지가 됐다고요? 아니, 분명히 매달 빠져나갔던 걸로 아는데요. 사모님, 3년 전에 해지하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직접 서명하셨고요. 예. 해지된 건 2019년 5월 7일입니다. 그 순간 명자는 손에서 수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말도 없이 보험을 해지했다니. 그 많던 입원비, 병원비,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겠고 왜 아무 말도 없이 그걸 끊었는지 끝내 묻지 못한 채 그는 떠나버린 겁니다. 명자는 거실에 앉아 유품 상자를 꺼내 하나하나 뒤진다. 수첩 한 권이 눈에 띈다. 거기엔 손글씨로 빽빽히 무언가 적혀 있다. 부도난 친구 빚 대신 갚음, 작은 딸 대출 보증, 명의 대출 이자 연체 중. 명자의 손이 떨립니다. 그녀는 이걸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남편이 자기 몰래 그렇게까지 했다는 걸요. 아무것도 안 남겼구나. 남겨준 줄 알았는데 남긴 건 빚뿐이었네. 국민연금공단 상담실. 명자가 조심스럽게 연금 수령 여부를 묻고 있다. 국민연금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남편이 20년 넘게 냈는데요. 사모님, 유족연금은 배우자분 사망 당시 고령 기준과 가입 이력 조건이 안 맞아서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또한 집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초연금도 감액 대상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자. 낡은 거실 한쪽 구석, 가스요금 고지서가 바람에 흔들린다. 명자는 멍하니 그 앞에 앉아 있다. 내가 믿었던 게 다 틀렸어요. 연금도 보험도 남편도 이 집만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이젠 이 집조차도. 그때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당신 노후야. 적어도 이거 하나는 지켜줄게. 하지만 그 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프다는 말도 보험 해지한 것도 딸의 대출 보증을 섰다는 사실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을 원망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한 걸까요? 적어도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은 줬어야 했잖아요. 그녀가 몰랐던 건 단 하나. 모든 걸 다 바친 남편이 마지막에 자신을 빼고 결정하고 있었다는 것. 조용한 아침. 명자는 식탁에 앉아 찬물 한 모금을 넘기며 고지서들을 바라본다. 벽에 걸린 시계는 아침 8시, 종이 위엔 붉은색 스탬프 도장이 찍혀 있다. 최종 독촉. 명자는 오늘도 씻지 못한 머리를 질끈 묶고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 손에 전화를 쥐었습니다. 머릿속은 엉켜 있었고 심장은 불안에 쿵쾅댔습니다. 국민은행 대출센터 맞죠? 제가 대출 연장이 안 된다고 하셔서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몰라서요. 한참을 듣고 있던 명자의 손이 점점 느리게 움직입니다. 예, 연체요? 아니, 이자는 꼬박꼬박 냈던 것 같은데요. 상담원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원금 일부 상환 이행이 없으셨고요. 사모님 명의로 된 채권은 이미 경매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명자 씨 맞으시죠? 서울가정법원 경매계 집행관입니다. 명자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합니다. 아니, 무슨 일인데요? 남자는 담담하게 말합니다. 이 주택은 경매 대상입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잦은 퇴거 요청드립니다. 이주 기한은 한 달입니다.
봉투 안엔 복잡한 용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맨 마지막 줄에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경매 개시일 8월 1일. 명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 집은 우리 남편이 산 거예요. 30년도 넘었고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그 말은 끝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명자가 큰딸 수경에게 전화를 건다. 배경엔 명자의 손이 붉게 갈라진 채 핸드폰을 쥐고 있는 모습. 수경아, 엄마야. 지금 좀 통화 괜찮니? 엄마 무슨 일인데? 그게 엄마 집이 경매에 넘어간대. 뭐라고? 왜 이제 말해? 나도 방금 알았어. 남편이 몰래 대출을 받았더라고. 나는 진짜 몰랐어. 수경의 한숨소리가 길게 들려온다. 그리고 한참 뒤 냉랭한 목소리. 엄마, 나 지금 애들 데리고 학원 가야 돼. 그리고 나도 월세야, 엄마. 여기 방 2개뿐이야. 애들도 공부해야 하고. 그냥 잠시만이라도. 일주일만 있어도 돼. 다른 데 갈 데가 없어서. 엄마, 남편이 요즘 엄청 예민해. 솔직히 엄마 오시면 우리도 힘들어져. 뚝.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힘들다. 그래, 나도 안 가면 돼. 미안하단 말도 못하게 하네. 명자는 아파트 지하 창고에 들어가 예전에 썼던 낡은 캐리어를 꺼낸다. 옷 몇 벌, 약 봉투, 가족 사진 한 장. 조용히 그것들을 담으며 손이 잠시 멈춘다. 사진 속엔 남편, 자신, 큰딸 수경, 작은딸 지연, 네 식구가 웃고 있다. 지금은 어디에 있을까? 그 웃음은 다 어디로 간 걸까? 명자는 고개를 들어 작은 창을 바라본다. 창밖엔 햇살 한 줄기가 희미하게 스며든다. 이 집. 나는 이 집이 마지막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짜 갈 데가 없네. 명자는 작년까지 봉사하던 교회 쉼터로 향한다. 작은 가방을 끌며 발걸음을 최대한 당당하게 옮긴다. 여기 방 하나 남았을까요? 명자 권사님? 어머, 오랜만이에요. 근데 무슨 일로? 쉼터 담당 자매는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한다. 며칠 정도야 괜찮은데 1달 넘기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용 대기가 많아서요. 명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요, 괜찮아요. 며칠만 머물다 갈게요. 그날 밤, 작은 공간, 얇은 이불. 명자는 가방에서 꺼낸 사진을 조심히 바라보며 중얼거린다. 가족이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정말 나만 몰랐던 걸까? 휴대폰을 켜고 연락처를 넘긴다. 지연이라는 이름을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른다. 신호음 없이 연결도 되지 않는다. 해지된 번호입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지키겠다고 나를 조금씩 포기하면서. 근데 지금 돌아보니 내 곁에 아무도 없네요. 그래도 이제는 나라도 나를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걸 잃은 그녀에게 남은 건 지금이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 하나뿐. 따스한 햇살이 교회 쉼터 창문을 뚫고 들어온다. 명자는 낡은 이불을 개며 어제 꾼 꿈을 떠올린다. 꿈속에서 남편이 웃으며 말했었다. 미안하다. 그래도 당신 아직 안 늦었어. 그 말이 왜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건지. 꿈인데도 그 얼굴이 참 또렷했다. 쉼터 식당. 명자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배식을 돕고 있다. 익숙한 손놀림. 그는 한때 이곳에서 주방 봉사를 오래 했었다. 자원봉사자 아줌마가 말한다. 권사님, 다시 오셔서 반가워요. 여전히 손이 빠르시네. 근데 여기 계속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명자는 웃는다. 며칠만요. 이제 갈 곳 찾아봐야죠. 그 말이 스스로도 참 씁쓸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명자의 이름을 부른다.
명자 이모. 명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한 남자가 다가온다. 약간 헝클어진 머리, 낯익은 눈매. 누군가를 꼭 닮았다. 혹시 정환이니? 맞아요. 저예요. 중학생 땐 맨날 이모네 집 놀러 갔잖아요. 정환이는 지금 40이 넘은 어른이 되어 있었다. 어릴 땐 명자의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던 아이. 힘들 때마다 명자에게 고민을 털어놓던 순한 아이. 이모, 어쩌다 여기까지 오셨어요? 집은요? 명자는 잠깐 머무시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한다. 집은 이제 없네.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됐어. 정환의 얼굴이 굳는다. 근처 카페. 정환이 커피를 건네며 말한다. 이모, 그럼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쉼터. 며칠 머물 수 있대. 정환은 커피를 내려놓고 진지하게 말한다. 이모, 우리 식당 하시는 거 아시죠? 순대국집? 응, 내 엄마 자랑 많이 했지. 줄 서는 집 됐다던데. 맞아요. 근데 지금 직원 구해요. 엄마가 허리 아파서 주방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명자의 눈이 동그래진다. 아니, 내가 거기 가도 돼? 이모 손 마시면 당연히 되죠. 아직도 김치 담그면 동네서 난리 나잖아요. 엄마도 늘 그러셨어요. 명자 이모처럼만 요리하면 우리 가게 망할 일 없다고. 며칠 후, 명자는 정환의 순대국집 주방 앞에 선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순자의 반가운 얼굴이 보인다. 명자야, 순자야.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꼭 안는다. 그 짧은 포옹 속엔 30년 세월의 울음이 들어 있었다. 주방 한켠 명자가 앞치마를 두른다. 냉장고 안 반찬 재료들을 정리하고 양념장을 직접 만든다. 순대국 끓이는 국물 냄새가 퍼지고 주방이 금세 활기차진다. 명자 이모, 육수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모, 김치 이거 팔아도 되겠어요. 이모, 진짜 돌아오신 거죠? 그날 저녁, 쉼터로 돌아온 명자. 작은 책상에 앉아 가계부를 펴본다. 하루 일당 9만 원. 식사 제공. 숙소가 필요하면 직원 기숙사도 가능. 명자는 종이 위에 조심스레 동그라미를 쳐본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숫자였다. 이제 좀 살 것 같네. 돈 때문이 아니라 누가 나를 필요하다고 말해줘서 누구에게든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기억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혈연이든 아니든. 뜻밖의 빈곤이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뜻밖의 인연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오래된 상자 하나. 명자 씨는 주름진 손으로 그것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용하던 서류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서류들과 함께 본 적 없는 이름의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상필. 분명 남편과 동명이인이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도 생년월일도 남편과 일치했습니다. 이게 뭐야? 명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계좌가 있었던 걸까요? 그동안 한 번도 말한 적 없었던 그 통장에는 마지막으로 찍힌 거래 기록이 12년 전. 입금 3천만 원. 출금 없음. 더 놀라운 것은 그 통장 옆에 끼워진 한 장의 메모였습니다. 용자는 서울 오피스텔로 보냈음. 남은 건 절대 말하지 말 것. 명자한텐 특히. 용자? 누구야? 명자 씨는 처음 보는 이름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평생 그녀에게 숨긴 것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명자 씨는 오랜만에 시청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통장에 적힌 주소지를 조회하려고요. 이 주소요?
여긴 지금도 오피스텔로 쓰이고 있는데요. 거주자는 한용자 씨네요. 직원의 말에 명자 씨는 멍해졌습니다. 한용자, 혹시나 싶어 주민등록 조회를 부탁했습니다. 그 결과 믿기 어려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이분요, 1992년에 한상필 씨의 가족으로 등록돼 있었어요. 그땐 가족관계 등록부가 지금이랑 달랐거든요. 명자 씨의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머릿속이 새하였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남편이 자신 몰래 다른 이에게 돈을 보내고 가족처럼 살았다는 사실. 내가 뭘 모르고 산 거야. 자신이 30년 동안 모은 돈을 남편이 어딘가로 보냈다는 의심. 그것도 자신이 허리 휘게 벌어들인 돈이었다면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명자 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주차장엔 작은 경차가 세워져 있었고 문 앞에는 아기자기한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 넉넉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의 삶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 중년 여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얼굴. 하지만 왠지 낯설지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한용자 씨 맞으세요? 여자는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 어디서 들으셨어요? 전 고 한상필 씨의 아내입니다. 명자라고 합니다. 그 말에 여자는 그대로 문 손잡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그 한마디로 명자 씨는 모든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몰랐던 그러나 평생 곁에 있었던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박명자 씨, 그때 그 보증 서신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명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냄비에선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지만 그녀의 귀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분명 25년 전 그녀가 스스로 봉인했던 과거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진수 아버지 윤철 씨 말씀인가요? 상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박명자 씨가 공동 서명하신 그 문건이 이번에 법원에서 다시 확인됐어요. 명자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이름 윤철. 그는 명자가 37이던 해에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남자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명자의 마음 한 자락에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아니었지만 몇 해 가까이 지내며 의지했던 사이였지요. 그러다 그가 사업을 시작하며 부탁했던 단순명의 보증. 부담 안 줄게. 그냥 이름만 잠깐 빌려줘. 금방 정리할 거야. 그 말에 명자는 조심스레 사인을 했습니다. 어떤 연인도 아닌 남편도 아닌 묘하게 경계에 있던 사이. 그러나 그 사인 하나가 25년 후에 그녀 삶을 뒤흔들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아직도 유효한 거였나요? 네. 당시에 체결된 채무 중 일부가 최근 부동산 매각으로 되살아나면서 명자 씨 이름도 법적으로 묶인 상태입니다. 저는 그 뒤로 연락도 어떤 이득도 본 게 없어요.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공동보증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법적 책임은 명자 씨에게도 돌아갑니다. 그날 저녁 명자는 밥을 태웠고 국은 넘쳤으며 결국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주민센터에 들러 기초연금 신청 상담을 하던 중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신용조회에서 채무 관련 기록이 떠서요. 이 부분 해결되지 않으면
기초수급 대상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전혀 몰랐던 일인데요. 최근엔 채무 상속이나 오래된 보증 채무도 다시 재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오래전 지인과의 금전 관계나 도장을 맡긴 적 있으세요? 명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부탁했었어요. 그땐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될 줄은. 그날 밤 명자는 오래된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 하나와 윤철이 남기고 간 수첩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자야, 언젠가 혹시라도 이게 문제가 되면 날 미워해도 좋아. 다만 내가 너한테 미안하단 말은 이걸로 대신할게. 명자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남긴 책임은 아직도 그녀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나 싶었는데 이젠 알겠어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가야겠다는 생각 이제서야 드네요. 그리고 그녀는 다음날 법률 상담소의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낡은 벤치에 앉은 명자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기다리고 있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잠시 후 젊은 여성 상담사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문을 열고 나온다. 박명자 어르신 되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작은 상담실 안 명자는 수줍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는다. 오래된 보증 채무라 하셨죠? 관련 서류 갖고 오셨나요? 명자는 조심스레 오래된 편지 봉투와 수첩을 꺼내 책상 위에 놓는다. 상담사는 신중하게 페이지를 넘기며 묻는다. 이 문건에 명자 어르신 서명이 확실히 있는 건 맞지만 당시 법적 절차나 소득 연관성이 없었다면 소멸시효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멸시효요? 네. 10년 이상 채권자가 청구 없이 방치했다면 법적으로 소멸되었을 수 있어요. 단 중간에 판결이나 지급 명령이 있었다면 그건 또 다르죠.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 말만 믿지 말았어야 했는데 근데 왜 난 항상 누굴 믿었다가 이렇게. 상담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한다. 누군가를 믿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할 사람이 지고 있는 거죠. 이건 명자 어르신 탓이 아닙니다. 순간 명자의 눈시울이 붉어진다. 그 말은 아무도 해주지 않았던 말이었다. 명자는 상담이 끝난 뒤 잠시 앉아 도시락을 꺼낸다. 혼자 먹으려다 옆자리에 앉은 또래 여성과 눈이 마주친다. 저 이거 반찬 많이 했는데 좀 나눠드릴까요? 어머, 감사합니다. 요즘은 혼자 해먹기 귀찮아서 그냥 라면만 먹어요. 그러게요. 저도 얼마 전까진 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나한테 제일 잘해주는 게 밥이더라고요. 두 사람은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이름도 나이도 묻지 않았지만 묘하게 편안한 시간이 흐른다. 다음 주에 반찬 나눔 행사한다던데 어르신도 같이 해보실래요? 저요? 해도 될까요? 그럼요.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손맛이 있으시네. 명자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진다. 명자는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재능 나눔 프로그램을 검색해 본다. 손가락은 느리지만 눈빛은 또렷하다. 보증 서류보다 이젠 요리 레시피가 내 인생 문서가 되겠네. 그녀는 수요 도시락 봉사, 경로당 요리 강사 모집이라는 글을 클릭하고 작게 중얼거린다. 다시는 누구 이름에 기댈 필요 없이 이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뭘 해봐야겠지. 삶은 언제든 엉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엉킨 매듭을 천천히 푸는 것,
그게 노후를 살아가는 또 하나의 용기입니다. 박명자,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명자 씨는 조용히 낡은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만지작거리다 꺼낸 건 오래된 앨범 한 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과 함께한 시절, 젊은 시절 웃고 있던 그녀, 그리고 자식들 사진이 가득했지요. 그녀는 그 중에서도 자식들이 어렸을 적 손잡고 놀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밝게 웃고 있었고 그녀는 그 아이들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가 다 지켜준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아이들이 날 지켜줬네요. 며칠 전 큰아들 철민 씨가 말했었지요. 엄마, 집만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이젠 엄마 마음도 지켜요.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겠다며 혼자 버티고 살았던 세월. 남편이 떠난 후 체면 하나로 모든 걸 감당하려 했던 고집.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녀 자신을 더 고립시켰던 건 아니었을까? 명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철민 씨 가족이 함께 들어섰고 그 뒤로 딸 영주 씨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품 안에는 손주들이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같이 저녁 먹어요. 명자 씨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도 마음도 무겁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려는 그녀의 손을 철민 씨가 붙잡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저 앉아만 계세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킬 차례예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켜야 할 존재로만 여겼던 가족이 이제는 그녀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소박한 반찬이었지만 명자 씨는 평생 중 가장 따뜻한 밥상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뒤 손주들이 잠든 거실에서 명자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포근하게 집안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 된 것 같네요. 가족은 때로 너무 가까워서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사랑을 밀어낸 적도 있었지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고 가족은 다시 손을 내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명자 씨는 이제 더 이상 빈곤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닌 진심과 온기로 채워진 사랑 속에서 그녀의 노년은 다시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참 많은 걸 쌓아왔습니다. 가족, 일, 추억, 그리고 믿음. 하지만 때로는 그중 어떤 것이 무너졌을 때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명자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부채, 딸과의 갈등, 믿었던 사람의 배신까지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지만 사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걸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입니다. 노후의 삶이 꼭 안정되기만을 바라셨나요? 때론 뜻밖의 시련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고 오래 묻어두었던 희망의 씨앗을 틔우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도 어쩌면 명자 씨처럼 조용히 일어나 두 발로 다시 걸어가려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일지도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위로로 남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누군가에겐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